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한 가지 뜻밖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웃고 떠들다 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그 느낌.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할까? 나는 왜 사람을 오래 못 견딜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자책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잡힌 모임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다 같이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먼저 일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텅 빈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있어도 이렇게 혼자 같을까? 남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왜 이 자리가 숙제처럼 느껴질까?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확히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런던 정경대 연구팀이 청년 1만 5천 명을 오랜 시간 추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행복해지는 건 분명 맞았어요.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선 이 효과가 거의 사라졌던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덜 만날 때 더 편안해했어요.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적어도 잘 사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가 수만 년 전에 설계됐다는 사실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생 믿어온 한 가지 통념부터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 친구 없는 사람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락처에 이름이 늘어날수록 왠지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세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몇 명인가요? 300명, 500명. 그 중에서 새벽 3시에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도 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아마 손가락을 다 적기도 전에 멈추셨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대규모 사회조사를 보면 정말 중요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는 평균 2명 남짓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0명.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과 연결돼 있다고 착각하지만 마음의 문은 사실 거의 닫혀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무거운 데이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은 2023년에 사회적 단절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발표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유형이 약 30%나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아예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만들었어요. 외로움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병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친구가 적으면 병들고 일찍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만나라.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심리학이 밝혀낸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여도 어떤 사람은 시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서 생기는지 지금부터 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런던 정경대 연구로 돌아가 볼게요. 이 연구가 기대는 이론을 심리학에서는 사바나 행복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 마음은 아직도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몸은 도시에 있는데 뇌는 여전히 사냥하고 열매 따던 그 시절의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겁니다. 낡은 운영체제가 깔린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초원 시절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곧 죽음이었어요. 맹수를 혼자 만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사람들과 자주 붙어 있어야 안심하는 본능이 아주 깊게 새겨졌습니다. 친구를 자주 만나면 행복해지는 건 사실 이 오래된 생존 본능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혼자 있어도 맹수에게 잡아먹힐 일이 없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프면 휴대폰 몇 번만 두드려도 음식이 문 앞까지 오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면 돼요. 초원의 위협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 무리에서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그 경보음만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이사 간 지 한참인데도 옛집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흠칫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지능이 끼어듭니다. 연구는 이렇게 설명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진화적으로 낡은 본능에서 더 쉽게 벗어난다는 겁니다. 초원의 규칙을 지금 여기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만나니까 나도 만나야 한다는 압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걸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좀 덜 만나도 만족도가 덜 떨어지고 때로는 오히려 더 편안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건 똑똑한 사람이 잘났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저 사람마다 뇌가 옛 본능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서 유독 빨리 지치고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낡은 본능에 덜 휘둘리는 조금 더 현대에 맞게 조율된 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뇌는 몇 명까지 감당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덤바의 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뇌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대략 150명이 한계라는 걸 밝혀냈어요. 쉽게 말하면요, 연락처에는 500명이 저장돼 있어도 진짜 이름과 얼굴, 사연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람은 150명이 끝이라는 겁니다. 뇌의 저장 용량이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명도 층층이 나뉘어 있어요. 바깥에 그냥 아는 얼굴 150명이 있다면 그 안쪽으로 가끔 안부를 묻는 50명, 다시 그 안에 꽤 친한 15명, 그리고 가장 깊은 안쪽에는 딱 5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진짜로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새벽에 전화해도 되는 그 5명이요. 이 안쪽 5자리는 한 명당 일주일에 몇 시간씩, 그리고 서로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자리를 10명, 20명으로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인맥을 넓힌다고 수백 명과 억지로 연결을 이어갈 때 사실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원이 5자리인 방에 100명을 밀어 넣으려니 지칠 수밖에요.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여러분이 인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뇌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5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친구 수는 20대의 정점을 찍고 25살 무렵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20명이 넘던 술자리 친구가 어느새 서너 명으로 줄고 단체 대화방은 조용해지죠.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그 변화가 사실은 뇌가 여러분을 위해 짐을 덜어주고 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심리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름은 거창하죠? 쉽게 말하면요, 사람은 살 날이 무한하게 느껴질 때는 새로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려 한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리가 무한하면 뭐든 쟁여두지만 공간이 한정되면 정말 아끼는 것만 남기잖아요.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사람이 줄어든 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무나 곁에 두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건 쇠퇴계가 아니라 성숙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소수만 남긴 사람들, 친구가 몇 없는데도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고 편안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를 셉니다. 무려 233개의 연구를 모아 분석한 결과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건 친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었어요. 그 관계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얼마나 서로 주고받으며 얼마나 깊은가, 바로 우정의 질이었습니다. 피상적인 친구 10명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이 정신 건강에는 훨씬 이롭다는 겁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넓고 얕은 관계를 억지로 늘리는 대신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씁니다. 생일마다 100개의 축하 메시지를 받는 사람보다 힘든 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을 가진 쪽이 훨씬 부자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한둘 떠오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밤. 그때 여러분의 손가락은 500명의 연락처를 스치고 지나가다 결국 몇몇 이름 앞에서 멈출 거예요. 바로 그 이름들이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인맥이 넓다는 사람이 정작 그 밤에 전화할 곳이 없어서 천장만 바라보는 동안 친구가 적다는 여러분은 주저없이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누가 더 외로운 사람일까요? 두 번째 특징,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외로움과孤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혼자가 된 상태고,孤独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하나는 나를 병들게 하고 하나는 나를 회복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은 단 15분만으로도 들끓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감각을 키워줬어요. 핵심은 선택이에요. 내가 골라서 들어간 고독은 약이 되고 떠밀려 들어간 고립은 독이 됩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 혼자만의 시간을 벌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가장 아끼는 시간으로 씁니다. 주말 저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에게는 약속 없는 토요일 밤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
시간이에요. 전화기를 붙들고 나와 놀아줄 사람을 찾아 헤매죠.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같은 토요일 밤인데 한 사람에게는 형벌이고 한 사람에게는 선물이에요. 그 차이는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혼자를 내가 골랐느냐 떠밀렸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그들은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나를 맞춰요. 저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합니다. 이걸 계속하다 보면 집에 왔을 때 내가 누구였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와요. 아까 그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조금씩 흘리고 온 거예요.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 소모를 견디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견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소수의 사람만 곁에 둡니다.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안해져요. 이게 진짜 관계의 신호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관계를 이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진이 빠지고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채워집니다. 전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나를 연기하느라 에너지를 썼고 후자의 자리에서는 나로 있어도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적은 사람들이 남긴 소수는 대부분 후자입니다.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 어쩌면 진짜 어른의 관계란 많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 앞에서 나로 있어도 되는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라는 말이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앞에서 본 담배 15개 비의 위험은 진짜니까요. 다만 그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넓히려 애쓰지 말고 깊게 파자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해볼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연락처를 쭉 넘기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안부를 물으면 진심으로 반가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떠오른 5명, 그 5명에게만 앞으로의 마음을 쓰기로 정하는 겁니다. 나머지 관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매정한 게 아니라 뇌의 정원이 원래 5자리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가 두렵다면 아주 짧게라도 스스로 고른 고독을 연습해보세요. 하루 15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라는 상태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충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잠깐만 조용해도 휴대폰을 집어들고 누군가를 찾게 되니까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초원의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경보음은 진짜 위험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착각이라는 걸 이제 아시니까요. 한두 번만 그 불안을 가만히 견뎌보시면 그 뒤에 찾아오는 고요가 얼마나 깊고 편안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 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게 서글프게 느껴지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푸는 능력은 20대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만 지식과 경험이 쌓여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은 오히려 중년까지 계속 자랍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젊을 땐 친구의 숫자로 승부를 봤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깊이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까지 사람들 속에서 자꾸 지치는 자신을, 친구가 적은 자신을 결함이라고 여기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접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수가 적은 건 인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수만 년을 이어온 낡은 본능에 덜 휘둘리는, 그리고 소중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여러분의 늙어내린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나 곁에 두지 않을 만큼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른 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보세요. 서로를 5자리에 앉힌 사이라는 조용한 고백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르게 보게 해줄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이유 없이 밀어내게 되는지, 그 회피의 심리.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곁을 남기는지,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인 증거까지, 어느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